네, 오늘 그할 리뷰 시간인데요. 1347회 사라진 7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고, 이거 제가 맹비난 특집으로 하긴 했는데 그할 리뷰로 한번 보고, 그리고 얘가 예전에 나온 방송이 또 있었어요. 예전에 뭐 여고생 성매매 포주 마냥 예전에 나온 방송인데, 그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하다가 이걸로 준비했는데, 차라리 그냥 이현우의 과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방송을 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다 보신 내용이라 이걸 할 게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한번 그래도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였나봐요. 일상의 모든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28 세연씨. 남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중고 거래할 때조차 좌우 앞뒤 360도로 사방을 촬영한다. 이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PTSD 같은 건가 보다. 앞만 보고 걸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게 지난해 5월 일어났습니다.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저녁, 부산 번화가로 외출을 했어요. 친구 만나고 버스킹 공연을 봤다고 그래요. 지인들과 이동했어요, 술자리로. 깜짝 이벤트 자리였고요. 잘 보냈고 새벽 5시 헤어지고 집으로 혼자 갑니다. 자, 근데 이 오피스텔에 도착하면서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가 고장이 나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현우가 이 씨발 개 오살할 새끼가 그냥 들어온 거야. 뭐 이렇게 집 호수라도 호출해서 열어주던가, 뭐 자기가 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비밀번호라든가. 그냥 걸어 들어온 거야, 문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다짜고짜 찬 거야, 뭐 아무 말도 없이. 미친놈이. 하남자 뿌띠 여는 새끼.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범행이 안 끝나죠. 발로 밟아요. 그러더니 들쳐매고 아마 이렇게 갔던 거 같거든요. 여기는 입구잖아, 중문. 네, 반대로 갔어요. 저기가 이제 CCTV가 없기 때문에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떨어뜨린 소지품도 챙기고 그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어 7분간. 그리고 그냥 멀쩡히 걸어갑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 뭐 뒤를 돌아보는 것도 없어. 너무 쿨해. 자, 이제 입주민들에게 이제 세연씨 발견됐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레드카펫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피를 못 봤는데 여기 쇠 쪽에 보니까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코 피 흘렸나? 그런데 반대쪽을 보니까 피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원래 입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 뒤에 여자분이 누워 계셨어요. 아, 여기를 이제 꺾어 들어가면은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입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 뒤가 이제 완전히 사각지대였구나. 피가 많았다. 아, 이거 머리 주변에 피가 많았다. 머리만 노렸어, 이 새끼. 머리만. 말 걸면서 깨우려고 하니까 움직이려고 하시면서 자기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병원 갔습니다. 응급실에 의식이 좀 저하된 상태로 실려왔고요. 4cm 정도의 두피 열상, 혹이 많이 나 있어요, 머리에. 안면부 왼쪽에 찰과상이 관찰됐습니다. 8주 이상의 치료. 전치 8주가 나온 거구나. 의학적 소견상으로는 입원하는 거죠, 입원. 통원하면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4개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아, 그 CCTV 보면서 제가 맹비난 그거 할 때 여기 좀 무서운 부분이다 했는데 경련 일으키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때 마비가 됐구나. 이거 신경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은 못 걸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다. 10개월이 지났지만 후유증이 있다. 대체 어떤 새끼냐? 상하이 검정색이었고 건장한 체격. 자, 동선 파악합니다. 새벽에 그 건물에서 나오고 대로변으로 향했다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탔구나. 그 와중에 또 무단횡단도 해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뭔가 지킨다는 게 전혀 없어요. 사회적인 약속에 대해서. 짐승이야, 짐승. 이 정도면. 택시를 탔고 10분 뒤에서 내리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10분 정도 된다는 건가? 여기서 내렸는데 그 뒤로 모른다. 자, 담당 경찰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했고요. 여자친구랑 모텔 등을 전전하고 다니면서 도주행각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잡았어, 결국. 이게 아마 4일 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직 경호업체 출신의 31살 이씨. 경호업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얘가 뭐 경호원 출신이다 이렇게 말 나오는데, 이 새끼 그냥 용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새끼 전과 18범이야. 전과 18범을 누가 경호원으로 쓰냐고. 그 누구보다 불안한 새끼한테 어떻게 나를 맡겨. 안 돼요. 안 되고, 이 새끼 그냥 용역 건달 새끼고, 클럽에서 그냥 입구 뭐 기도 보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 자,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전혀 몰라, 서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냐? 세연 씨는 전혀 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이 1200페이지인가 그래요. 나도 뭔가 알아보고 싶다는 게 제일 컸어요. 피해자였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안 하셨나, 이분이? 어떤 단계였는지는 이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스스로 정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 자격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가해자 이 씨의 주장,
조사 내용, 취조 내용을 본 거죠. 뭐라 했을까 이 새끼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걸까? 거기에 좀 꽂혀 있었어요. 갑자기 좀 짜증났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을까?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맹빈한테 했던 얘기긴 하네요. 좀 많이 겹칠 텐데 만약 도로야. 여기가 이제 골목길이야. 건물들이 이렇게 있겠죠? 건물 있고. 여기에 이현우가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치자. 걸어가. 세연씨가. 가다가 옆에 누가 있는데 좀 애석해 꺼렁꺼렁해. 아 뭐야 이러고 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현우는 빡쳐서 쫓아가가지고 발로 찼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건지 이거 서로 말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연씨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이 새끼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도 없어. 왜냐면은 이런 말이라도 해야 나에게도 이유가 있었다가 되니까 이런 말이라도 만들어낸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뭐 그렇다 해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동기가 이렇다 이거야. 피해자의 시비로 시작된 우발적인 폭행이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비가 사실이었다 해도 이 우발적인 폭행이 일어날 건 아니야. 그리고 지는 만취였다. 참이슬 한 두세 병 깠다.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는 이 진술은요. 이 위에서 말한 나한테 뭐라 하는 거다. 이 주장의 연장이죠. 연장. 확인되지 않는, 확인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일방적인, 자기한테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 술 때문에 제 자신을 잃은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진짜 죽고 싶어요. 뒤져 이 새끼야. 다이어리 꿈이다 뒤지라고. 자, 이의 주장은 사실이냐? 세연씨는 그날 일의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근데 어디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의식은 있지만 심각한 폭행 후유증으로 기억 일부가 지워지는 해리성 기억상실이 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경찰이 확보한 CCTV로 알았다. 이 순간이 기억 안 나세요? 전혀요. 아예 복도까지만 기억이 나고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통째로 기억이 사라졌다. 꼭 되찾고 싶은 거는 그 7분 CCTV가 찍지 않는 그 7분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현우의 주장도 족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딱히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은 없어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이 사람 주장으로만 남는 거야. 근데 나중에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성폭행의 정황 같은 게 뒤늦게 나오면서 이게 결국 다 개구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술 마셨다 뭐 째려본 것 같았다. 이게 다 개구라인 거죠. 째려봤다고 강간하러 가는 게 어딨냐고. 자, 이 씨가 의식을 잃은 세연 씨를 먼저 CCTV 사각지대를 옮겨 놓습니다. 떨어진 세연 씨의 구두를 챙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발로 찬 자리에서 집어간 다음에 5시 3분쯤 CCTV 완전히 사각지대로 빠져요. 그리고 그 정문, 고장난 그 문, 거기로 나가는 시간이 7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옮겨놓고 범행이 끝나고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사실 6분 내에 있던 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 사이에 대체 뭘 해, 씨발? 폭행 시간 10초, 사각지대 복도에 있는 시간 7분. 비산 혈흔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추가 폭행은 없었다. 피가 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뒤늦게 1심이 끝나고 나옵니다. 성폭행의 정황이었다는 게. 자, 가해자 이 씨에게도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었대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것 같긴 하다. 이때 이현우랑 같이 있던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경찰이. 새벽 3시 반 넘어서 술자리 끝났다. 근데 이현우가 집에 가지 않고 PC방, 노래방 등에서 혼자 1시간 정도 돌아다녔다. 이게 이제 CCTV로 다 보입니다. 그날따라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 CCTV로 지금 돌아다녀. 서성대는 게 보여요. 이걸 물어본 거죠. 너 여기 왜 돌아다녔냐 하니까 이 새끼가 아이 택시도 안 잡히고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전원이. 그래서 택시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조카이 씹새야 유심을 뺐잖아. 4시 51분. 어느 상가 골목으로 진입해서 곧장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말하는 건가 보다. 같은 시각 세연 씨는 이 방향에서 반대. 아, 그러니까 이게 이현우구나. 그죠? 시꺼먼 새끼. 일로 가고 세연 씨는 이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네, 하얀 바지. 맞네. 이렇게 지나간 거네. 4시 53분에 마주칩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비추는 CCTV에는 모습이 식별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근데 피해를 당한 쪽은 기억이 없어. 가해를 한 쪽은 하는 말을 증명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죠. 누군가 통화하던 세연 씨가 먼저 자신을 째려보며 뭐라 하는 것 같았다. 그럼 이 당시에 통화를 한 내역은 있는 거야? 그 핸드폰 보면 되잖아. 음주 상태였던 세연 씨가 술김에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치, 이렇게 좀 뭔가 기분 나쁜 티 낼 수 있지.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한약 먹고 있어서 하이볼 잔으로 5시간 마셨거든요. 하이볼 한 잔을.
취기 없었다. 그러네. 하이볼이면은 굉장히 뭐 토니워터라든지 그런 거에 희석된 거기 때문에 한 잔이면은 뭐 많이 먹어봐야 큰 컵이래봐야 500 아닙니까? 술을 알코올 섭취를 100에서 200ml 사이에요. 많이 먹었어봐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아마. 통화한 사실이 없어요. 이거는 휴대폰 내역으로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수사 결과 자신이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밝혀지자 환청을 들은 것 같다며 이현우가 말을 바꿉니다. 존나 하남자라니까. 개집애 같은 새끼가 말 바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잖아요. 분리불안과 불면증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필이면 하필 그날따라 드러깅을 안 했어. 그리고 만취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근데 걔 거짓말이죠. 발차기 하는 거나 뭐 걸어 나가는 거 보면은 씨발놈이 인지능력 정상이야. 이거 봐봐. 인지능력이 정상이지 이 새끼가 정확하게 차는데 머리를 하이킥을 차는데 병신 새끼가 이게 씨발 뭐가 제정신이 아니야. 들쳐 없는구만. 구두도 집으로 와요. 봐 떨어진 거 주워가고 병신이 이거 집으로 온다니까 구두. 그리고 나갈 때 이게 뭐가 정신이 개멀쩡해. 그 누구보다 멀쩡해. 약을 안 처먹어서 그런지 약을 팔죠. 피해자가 여성인 줄도 몰랐다. 아니 학문 출혈이 있는데 그럼 너 뭐 게이란 얘기야? 처음에는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얘는 게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 건물 들어갈 때 발로 찰 때 여자인 걸 알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가? 흰 색깔 힐인가 신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뒷머리. 밖에 있을 때는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불이 켜져 있고 존나 밝잖아. 뭘 안 보여. 지랄 좀 씨발 개 밝잖아. 여기 이게 안 보인다고? 아니 하이힐 하얀 건 봤는데 머리가 긴 건 또 몰라?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발로 차는 순간 발이 나갔어. 발이 나가가지고 내 머리를 차는 직전에 아 여자 하면서 발이 나간 거야? 뭐라는 거야 씨발 진짜. 자 거리가 어두웠던 탓에 못 보고 여자인 줄 몰랐다. 성별을 떠나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불쾌함에 충동적인 폭행. 이게 1심 때예요. 1심 전. 이게 경찰 조사 먼저 하고 이게 검찰로 가죠. 검찰이 기소하죠. 재판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전에 경찰 조사 단계예요. 1심이 열리기도 전. 그러니까 여기는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때렸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본인하고 마주보고 있었나요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지랄 좀 하지 마라 진짜. 발로 6번 가격했다고 경찰이 설명하자 진짜입니까? 제가 한두 번 때린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6번이나 했는지는 저 몰랐네요. 그는 이 모든 일이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존나 비겁한 새끼들이 되는 핑계가 정신병인 것 같아. 진짜 정신병 있는 애가 사고 쳤을 때 죄송합니다만 하지. 제가 사실 정신병이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왕따를 당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PTSD로 정신과를 몇 년간 다녔고 이 지랄 안 해요. 이 지랄 안 한다고 진짜로 있으면은. 이 존나 비겁한 새끼들이 하는 전형적인 핑계야. 정신병 핑계.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거 아니야. 자 가족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데요. 이 씨의 가족은 정신과 약물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데 이현우 편 드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가 약을 안 먹으면 폭력적인 저기 하더라고. 그래서 승질내면 엄청나게 무섭거든 제가. 지도 뭐 깜빡했대 약 먹는 걸. 그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유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우리 애가. 엄마도 좀 말하는 워딩 선정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 남일같이 얘기하네. 이 씨의 정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자 그런데 우울증, 공황증상, 불안증상 일정 부분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의 처방, 진료 기록만 볼 때는요 저명한 정신적 증상이 있는 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한 뭐 불안 증상, 뭐 우울증 이게 일정 부분 섞여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예요. 현대인은 누구나 두세 가지 정신병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내 정신 상태나 이 새끼 정신 상태나 다를 바가 없어. 핑계야 핑계. 사건 발생 한 달 전 이 씨가 처방받았던 약은 졸피람전과 라제팜. 이거 수면 관련 나오네. 이게 정신질환 때문에 생기는 뭐 호르몬 조절이 아니라 수면제 종류라는 거예요. 이 새끼 그냥 낮에는 자빠져 자고 밤에 끼질러 나가서 술 처먹고 하니까 그냥 밤낮이 바뀐 게으른 새끼인 거야. 게으른 새끼. 그럼 수면제 왜 먹어? 아니 다음날 아니 형님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용역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난 밤에 잠이 안 와. 어떻게 수면제 먹고 잔 거겠지 씨발. 자 계속 봅시다. 환청으로 이 정도 심각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증상이면요. 이 환청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청의 내용은 구체적이에요. 맞아. 구체적이에요. 내귀의 도청장치 뭐 그런 게 이제 예죠. 어떤 욕을 했다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아, 구체적으로 미쳤다 이 새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말로만 저는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병 호소인이야. 자,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 자기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씨발 반대로 얘기했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네. 그냥 거짓말만 하고 보니까. 얘야? 멀쩡하게 걷네요. 예, 씨발. 예, 보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직선이잖아요. 이 보행 이 방법이. 제가 또 나름 법 보행 전문가다 보니까 봐봐. 직선으로 걷잖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편안해. 거의 그냥 시몬스야 걸음걸이가. 뭔 정신병이야. 술도 안 취했어 이 새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가해자 이 씨의 주장과 다르게 전문가는 그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법 영상 분석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재판의 자료로 근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계속 두고 있어요. 피해자가 자기를 인지 못할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가 식별된다. 고양이처럼. 영악하다는 거죠. 피해자가 걷다가 어느 순간 멈추거든요. 동시에 가해자도 따라오다가 멈추는 장면이 식별돼요. 이 새끼가 지금 현우야. 닥구현우, 뿌띠현우.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인데 거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도 오다가 약간 측면으로 붙어서 안 보이게 차 뒤에 숨고 이거 아니야 이 새끼 씨발 간다. 이거를 이제 CCTV로 확인하는 게 150m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집 근처야 집 근처. 존나 잘 들어오네. 막 두리번거리면서 이거 뭐 CCTV 확인하는 거 아니야. 존나 멀쩡하네. 한 10분 정도 따라왔고 CCTV 확인하고 근데 발로 머리를 한 번에 정확하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머리를 뒤에서 차는 거를. 첫 장면부터 뒤에서 다리를 들어서 머리를 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맹비난에서 얘기했었죠. 이거 맞고 뒤지려면 뒤져야. 기절했는데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머리만 노려요. 의식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행위 같아요. 이 새끼는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너무 스무스하지 않아? 쫓아와. 거리 두면서 중간중간 차 뒤에 숨고 거리 유지하면서 쫓아 들어와. 발로 한 방에 쓰러뜨리고 기절을 시켜야 된다는데 목적이 있고 들어오면서 CCTV도 그 와중에 확인 다 했고 소지품 떨어지는 거 다 주워가면서 CCTV 사각지대 입구에 들어오면서 CCTV 위치 본 거겠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구나 쫓아가서 발로 차고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본 그 사각지대로 가자. 이거 아니야.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 나가잖아. 바로 택시 타고. 무단횡단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단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한테도 좀 조급한 상태야. 빨리 현장과 최대한 먼 곳으로. 그러면서 내가 아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단횡단이 아니야. 그 심리 반영이. 그래서 택시 탄 거 아니야. 택시부터 빨리 타고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스무스하잖아. 이거는 계획하고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애초에 처음에 진술한 시비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비슷한 수법을 써먹었던 것 같아, 전에. 너무 스무스해. 자, 7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다. 이유가 뭐냐? 이 씨는 당시 피해자를 이동시킨 이유가 그럴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말이 없으니까요. 경찰이 물어봐요.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그러면? 구석으로 본인이. 그냥 이렇게 뺨을 친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구호 조치였다. 아니 발로 후려차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고 그 와중에 뭐 들쳐맸잖아. 구두 가방 줍고 CCTV 사각지대를 굳이 가가지고 뺨을 친다고? 이 새끼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그리고 피해자가 한번 일어났어요. 누구세요인가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하던가요? 네. 그러자 제가 갑자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솔직히라는 말 나왔죠. 문장 앞에 솔직히라는 말을 쓰면은 자기가 하는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떼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솔직히 갑자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구토 나와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안 믿어줄 거라는 거 지도 알아. 이게 씨발 안 먹힐 것 같다는 거 알아 지도. 근데 휴대전화 전원 꺼져 있어서 119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입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여자분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배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다. 그리고 바지 버튼 그 가운데 지퍼 위에 단추 그게 풀려 있었다. 지퍼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 약간 채모도 어느 정도 보였다. 정상적이면 속옷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속옷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속옷을 안 입은 줄 알았어요. 한쪽에만 걸쳐진 상태였다며요. 그러니까 뭐야? 바지 내리고 속옷 내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속옷은 그냥 한쪽 다리에만 걸쳐진 채로 바지를 입혔대는 거 아니야? 대충. 소변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집인 줄 알고 소변을 두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쓰러져 잔다고만 생각했나 보다. 가지런히 짐이 놓여있던 것으로 봐서 세연 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생각했다. 머리는 뭐 넘어지면서 부딪힌 거 아닐까.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세연 씨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언니로부터 시작됐다. 바지에 소변 그리고 속옷이 없어요. 오른쪽 종아리 아래로 한쪽에만 걸쳐진 것 같아요. 3일간 의식을 잃어서 성폭행 정황을 늦게 알았습니다. 특이한 바지예요. 중앙에 지퍼면 완전히 한쪽으로 쓸려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지랑 좀 다르네요. 단추가 옆에 붙어 있구나. 현관문 들어설 때만 해도 멀쩡했던 옷이 왜 흐트러져 있을까? 알만한 사람은 이제 우리 하남자 푸시 연우밖에 없죠. 경찰이 이제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너 말이야 혹시 다른 범행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자, 이게 경찰이 굉장히 잘 물어봤어요. 이게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취조 노하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로 폭행 말고 혹시 본인이 다른 범행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여자친구도 있고 성범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성범죄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현우는. 다른 짓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지가 지레 발저려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러는 거잖아. 경찰이 성범죄 강간 이런 말 안 꺼냈거든요. 이 새끼가 좀 똑똑하면은 아니요 훔쳐간 거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 지금 강간했어. 이 질문 나오는구나 아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이거 봐.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이 씨발 푸시 새끼. 이씨 도주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 헤어졌다. 이 여자도 한 8개월인가 징역 받았어요. 범죄를 저지른 걸 알면서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들. 가해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해 뜰 때쯤이었거든요. 급하게 들어와서 저를 깨워요. 왜 깨워 오빠 나 졸려 하니까 당장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딜 나가 그랬더니 갑자기 신발에 묻은 피를 보여줘요. 오빠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서면에 아는 동생이 싸움이 났대요. 패싸움 같은 걸로. 그래서 자기한테 연락 왔는데 그런데 내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걔 머리를 한 대 쳤다. 씨발 이거 봐. 사실을 말하죠. 자기가 머리를 쳤다는 거.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옷을 입고. 지만 가면 되지 여자친구는 왜 데려가? 피 씻더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텔로 갔어요. 그래서 모텔을 같이 돌아다녔구나. 불안해했다. 그래서 이때 모텔 옮겨 다니면서 검색한 게 이제 서면 살인 미수 이런 거였나 보다. 발발 떨고 침대를 문 쪽으로 옮기다가 못 열게 막고 그리고 계속 커튼 친 것 같아 보여서 누가 오나 안 오나 했는데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러더니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요. 제일 처음 유심칩 뺐을 때는 휴대전화가 살아있었나요? 네. 전원이 꺼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몇 개를 한 거야. 전원이 꺼진 탓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이 씨의 개 그지부렁이었다. 그리고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한다. 여친 휴대전화로 했어? 지 걸로 검색하면은 안 될 거라 그 기지국으로 위치 추적될 거라고 생각했나? 자, 뜻밖의 검색어가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인가 봐. 우리 김상중 아저씨 눈이 좀 처졌다. 이거 안검하수 좀 오시는 것 같다. 이제 쌍꺼풀 하시겠네요. 좀 이러다가. 많이 좀 이렇게 살이 처졌네. 자, 포렌식 자료. 머리 과다출혈 사망. 부산 여성폭행. 서면 CCTV 동선. 유심칩 위치 추적. 이거 봐. 유심칩을 지가 뺐기 때문에. 근데 이 새끼를 왜 좋아하는 거야, 저 여자는? 윤소희라는 저 여자는? 이 새끼가 어디가 좋은 거야?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나? 뭐지? 여러분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새끼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부산 강간 사건.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검색한 내용에. 과다출혈, 여성폭행, CCTV 동선, 유심칩, 그 마지막에 강간. 지가 한 짓을 다 검색한 거야 이거. 그날 거리에서 세연 씨를 의도적으로 따라온 이 씨는 세연 씨가 집으로 들어가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다급히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기억상실로 성범죄 정황을 뒤늦게 인지했다. 그래서 몸에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채취한 일은 사건 직후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그 당시엔 몰랐겠지만, 왜냐면은 맹빈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 새끼한테 성범죄의 정황이 없어. 왜냐면 지금 증거가 없잖아. 피해자 기억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뭘로 할까? 폭행밖에 없어요. 그러면 혐의가 CCTV로 봤을 때. 근데 그 정도가 살인이야. 살인에 준하는 정도. 그래서 살인 미수잖아. 그래서 혐의가 적용된 게 살인 미수. 근데 만약에 그날 바로 이 성범죄 정황이 나왔으면은 살인 미수 혐의 안 뒀을 것 같아. 성폭행 미수 내지는 성폭행 이런 걸로만 갔을 거야.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처음에 못 찾았기 때문에 CCTV상 성범죄가 아니야? 그럼 이건 폭행이고 살인의 의도인가? 살인미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놓고 1심하고 나서 보니까 뒤늦게 이게 또 생겨나 버려가지고 성범죄를 위한 살인미수 이렇게 혐의가 된 겁니다. 자, 이 씨에 대해도 알아봐야 된다. 소문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특수절도, 폭력,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 18범. 이게 이제 그때 과거에 10년 전에요. 10년 전. 그 아래 나왔어요. 2020년 상해 폭력으로 징역 2년 받았었고 3월에 출소한 걸로 확인된다. 그 사이에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치소에서 생활했던 남자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아래도 나왔다면서 방송 출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성매매 해가지고요. 예, 그렇대요. 10년 전인 2013년 3월. 이 방송이 지금 여기 없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할게요. 다음 주 그 아래. 그래서 이현우의 과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 리뷰를 그때 거를 한번 할게요. 요 얘기가 좀 내용이 길더라고요. 부산 성매매 사기단 10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이들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 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을 이제 모텔로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 나 얘 미정이 오빠인데 막 이러면서 그 성매매 아저씨 조 패고 돈 뺏고 데리고 있는 여자들도 말 안 들으면 막 물고문하고 때리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아 2부가 있네요. 2부를 보겠습니다. 2부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하남자 뿌띠 현우, 다쿠 현우, 바닐라 라떼 좋아하고 카페 브이로그 챙겨보는 스윗 한남 현우 오늘 돌려차기 리뷰고요. 2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년 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현우의 과거죠. 이 영상은 따로 또 그 알 리뷰 해볼게요. 2013년 3월 그 알에 나와서 또 어떻게 다른 사건으로 같은 새끼가 두 번이 나올 수가 있지? 부산 지역에서 활개쳤던 성매매 사기단을 방송했었어요. 10대로 이루어졌는데 가출한 애들이 가출팸 조건 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빠라고 해서 이제 때리고 돈 뺏고. 예, 한 피해자는 치아가 한 5개 파절됐고요.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범죄를 일삼아 오던 10대들이 부산에 많았는데 이씨, 우리 이현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21살이었어 이 새끼. 와, 되게 21살인 새끼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이렇게 주선을 하지? 성매매 사기단의 대가리였다. 10대 때는 동료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20대는 성매매 알선. 지인들은 이 새끼는 성의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세연씨에게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날 새벽에 사라진 진실. 현장 단서를 다시 봅시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파낼수록 이날 성범죄가 있던 건 아닐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엘리베이터 타는 곳은 아니었지만 출입구와 이어져 있었다. 새벽이었다 해도 누군가에게 발각될 수 있었다. 왜 하필 여기서 7분간 있었을까? 현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알고 보니 단순히 CCTV가 없는 복도가 아니라 비상구로 가는 통로였어요. 비상구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항상 잠궈주나 봐. 근데 문 손잡이에서 의외의 흔적, 세연씨의 혈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자, 이분이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이죠. 이분도 이걸로 좀 몸값이 올라갔을 거예요.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혈흔을 흘리고 있었고요. 피고인의 손에도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실신한 사람이 비상구 손잡이를 여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열었다는 건데 이현우 아니냐 이 새끼. 비상구로 갈라 그랬던 거 아니냐. 아, 피해자를 업고 아예 비상구로 나갈라 그랬구나. 근데 잠겨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저질렀구나. 그랬던 거 아닐까. 입간판도 있겠다. 가려졌겠다. 늦은 시간이고 누구 나오겠어 싶었던 거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씨 지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퍼졌다. 자, 지인인데요. 사건이 있고요. 얼마 뒤에 이현우가 친한 친구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구치소에서 서신을 보냈대요. 그러면서요.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은 꽂힌 모양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자, 솔직하게 털어놨대요. 그날 클럽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 혼자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왔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좀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대상을 찾은 거죠. 그러다가 그 여자분한테 꽂혀갖고 따라가서 이 새끼 클럽에서 여자 꼬실래다가 안 됐어. 그래서 술도 먹었고 이 새끼 좀 약간 막무가내잖아. 친구들이 가자 그런다고 가겠어. 이 새끼가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 친구들이 버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부킹도 안 되겠다. 나가서 하던 대로 그냥 여자 찾아다닌 거겠지. 근데 부산에 클럽이 있습니까? 서면에? 부산에 있겠죠. 서면에 있냐? 근데 이것도 좀 뭔가 말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입배는 안 됐을 거야. 왜냐면은 이런 애들이 명품 같은 거 걸치고 비싼 거, 그리고 그래도 멀쩡하게 입기는 했잖아. 추리하지는 않잖아 얘가.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했다. 뭐 헌팅을 할 것 같지는 않아. 새벽 5시에. 이건 그냥 피해자가 될 사람을 찾아다닌 거죠. 이씨 뭐라고 설명했을까 그 다음에. 성적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 피해자를 딱 정했고요. 뭐 사고 한번 쳐야겠다. 마음에 든 거거든. 그래서 따라갔다. 나도 모르게. 때렸다가 아니고요. 표현이 뭐라고 돼 있었대요. 그걸 했다 이러죠.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간간했다는 거네. 씨발람이. 과연 지인들이 들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꽂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꽂혔다는 거는 이제 뭐 삽입이 아니라 나 저 여자 마음에 든다 이거죠. 피해자가 이제 여기에 얘 이름 뭐냐? 이현우는 여기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피해자가 걸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게 좀 이제 꽂혔습니다 갑자기. 아까 나왔던 그거지. 근데 성폭행은 또 부인해요. 이건 지금 옷을 보니까 지금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조사받으러 또 오고 뭐 그렇게 할 때인가 보네. 체포 당일은 아닙니다 이 장면이. 명명백백 저는 그냥 피해자를 때리기만 했고요. 청바지 내려져 있고 지퍼가 열려있다는 것도 판사님 통해서 알았고요. 예, 제가 내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기간이구나. 자, 그럼 도피 중에 휴대전화로 강간을 검색한 이유가 뭐냐? 예, 제 사건도 뭐 그렇지만 그렇게 검색하면 알고리즘이 뜨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성 관련돼서 그런 게 있었으면요. 솔직히 DNA 뭐 이런 것도 다 나왔을 거고 성의 이유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 검색어로 강간 사건 뜨길래 호기심에 확인해 본 거다. 성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증거도 없지 않냐? 전문가는 만약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어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사건 발생 2달 전에 한 정신과에서 성기능 상담을 했습니다. 이 새끼 발기부전 있죠. 이 새끼 안 서요. 주된 증상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아요. 정신과에서는. 왜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색정사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예전에 킬빌에 나왔던 그 연예인도 있었고 영화배우. 그리고 미국에서는 꽤 보고가 돼요. 1년에 한 100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한 건도 없어.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야. 자기색정사가. 이게 유족이 요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이나 뭐 그런 데서도 배려해 주는 거야. 이거는 유족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왜 연예인들도 자살했다라는 말 잘 안 쓴단 말이에요. 비관 자살 이런 거.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정신과에서 뭐 어디가 미쳤고 이런 말 안 써줘. 근데 정확히 기재를 한대잖아 여기 보면은. 자, 이 기록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료의 흐름에 맞지 않게끔 본인이 먼저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된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성적인 능력에 있어서 다소의 부전이 있고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본인의 일정 부분의 이상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연결됐을 여지가 있을 걸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1심 재판 이후에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폭행 사건 이후 세연 씨 몸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증상. 입원해 있다가 보름이 지났는데 항문 파열이 돼 있어요. 당신은 이 질환에 대해 별로 의심을 안 했다. 항문외과 담당이. 외상에 의해 약물 치료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장관 쪽 변비나 설사 등 여러 가지 소견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항문이 찢어지는 소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일반적인 환자들은 6시나 12시 방향으로 찢어진다. 근데 성폭행이면은 이 다발성이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랜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가 이 경우야. 그건 성폭행이 의심되는 것이. 자,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변수가 됐다. 그럼 이 상처가 그 당시냐, 돌려차기 그날이냐. 당일에 이런 소견이 보였다면 성폭행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 들고요. 문제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인지돼서 그때의 일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래요. 퇴원 전까지는 아예 성범죄에 대한 생각 없었고 제일 초반에 사건 당했을 때 이미 월경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가해자 이 씨와의 연관성을 짐작해볼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세연 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발견된 흔적, 엉덩이 부분, 바지 뒤 엉덩이 부분, 이 씨의 DNA가 나왔어요. 엉덩이에서. 왜 하필 엉덩이냐? 씨발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해야 되냐? 전문가는 의심스럽지만 이 사실만으로 그날 성폭행이 있었다고 판단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100% 사실이냐라고는 말 못해. 바지 바깥쪽과 안쪽이 좀 다른 개념인데 감정성어와 의뢰서상에는 그냥 청바지의 엉덩이 부분을 닦은 면봉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안쪽이냐 뒤쪽이냐가 아니야. 그냥 엉덩이 부분으로만 기술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의미가 꽤 달라진다는 거지.
바깥쪽이면은 그냥 없는 과정에서 만졌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쪽이면 뭐야? 베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근데 거기가 명확하지 않아. 어디서 채취한 DNA냐. 그리고 DNA의 정체도 이게 정액에서 나온 DNA냐, 땀이냐, 침이냐, 감정이 안 돼 있어. 그냥 DNA가 있다야. 엉덩이 쪽에. 이 결과가 애매합니다. 피해자의 바지뿐만이 아니야, 이게 또. 중요한 증거물은 먼저 의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옷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지금 의뢰가 됐어요. 속옷 자체가 의뢰되지 않고 속옷의 밴드 부위, 거기만 또 면봉으로 닦았다. 맹비난 때 이제 나무위키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검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밴드만 닦아서, 아니 성폭행에 대한 그걸 알아보는 건데 왜 밴드만 해? 그럼 베꼈을 때 손이 닿았는데 왜 또 밴드에 안 닿죠? DNA가 왜 안 나오죠? 이것도 이상하네. 피해자가 입었던 의복에 대한 감정도 의복 자체가 아니라 일부만 닦아낸 면봉이 의뢰됐어요. 의복을 감정한 게 아니고 닦아낸 면봉을 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발 어떻게 방어하기에 충분해. 이현우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면봉이 정말 바지에서 닦은 게 맞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 부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증거물은 가능한 빨리 채취하는 게 맞고, 실험실에서 좀 자세히 정밀하게 여러 부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사건이 폭행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CCTV 상에서. 근데 정황이 또 성폭행의 정황은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여긴 또 의심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거지. 피해자 세연 씨도 성폭행의 가능성을 뒤늦게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자기는 기억이 없고 당장은,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건 폭행밖에 없는 거지. CCTV 때문에.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진술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도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당사자가 뭐 말을 해야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할 거 아니야. 문제는 이 모든 게 정황일 뿐이다. 증거가 되긴 어렵다. 성폭행이 유죄를 받으려면 최소한 셋 중 하나 있어야 된다.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 DNA, 셋 다 없어요. 나머지 정황들은 진술들이 있는데 의심스럽다. 직접적인 증거가. 얼마든지 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폭행에 대해 살인미수로만 기소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 당시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의 판단은 배제됐다. 이 새끼라고 해도 되나? 국선도 아니네요. 얼굴 가리는 거 보니까. 이현우가 선임한 변호사네요. 이게 그런 식의 성범죄가 이게 있었으면요. 아이 초기 때부터 이 성범죄 수사가 많이 있었겠지. 근데 어찌 보면 언론에서 이 피해자 측에서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면서 좀 이야기들이 좀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지랄하네요. 자, 1심 12년 나왔습니다. 자, 과한 처벌 항소했고요. 자, 2심에서 감형받으려고 반성문을 존나게 써요. 그러면서도 피해자랑 전 여친 협박하고 막 그랬죠. 탈옥해서 뭐 찾아내겠다 뭐 이렇게. 자, 이분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씨와 같은 방을 썼다는 제보자인데, 이분이 유튜버입니다. 예, 엄태웅 씨라고. 참 상남자인 게 얼굴을 까네요. 유튜버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분 유튜버. 격투기 운동선수 출신의 유튜버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주로 하는 컨텐츠가 이제 건달들 참교육하기, 조폭들 참교육하기, 싸우자고 해서 만나요. 실제로 뭐 싸우지는 않고 정식 스파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달들 계도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하고, 구독자가 한 6, 7만 정도 되는데 생방송 들어가면 한 10,000명 봐요. 아주 유튜브계에서 아주 그냥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출소한 지 10일밖에 안 됐어요. 충격이 컸어요, 진짜. 이현우가 자기는 지금 살인미수로 12년 받았고 돌려차기 사건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체격을 키웠더라고. 예전에 그 스파링하는 영상들 보면은 몸매가 매끈해. 체격을 키운 건가 봐, 일부러. 유튜브 구독돼 있거든요. 영상 좀 찾아봤는데 날렵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면서 꺼내기 시작했다는 섬뜩한 얘기. 이 씨가 늘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이 뭐냐.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라고 하는데 나가면 피해자 찾아갈 거라고 하면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 자기는 나가서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서 뭐 죽여볼 거다. 뭐 씨발 아이파인드 아이킬유 뭐 이거야? 미친, 뭐 테이큰 찍고 있네 이현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는 전과 18범 15살 나이로 처음 소년원에 입수합니다. 이것도 아마 성폭행 뭐 그런 걸로였던 것 같은데, 범죄 이력 보니까 17년간 사회에 나와 있던 시간이 3년밖에 없어요. 미친 새끼가. 이번 사건도 출소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제 뭐 정신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전과 18범, 예, 나왔죠. 강간. 2007년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 이 새끼가 초기에
소년범으로 징역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저질러도 잠깐이야 갔다 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죄의식이 안 생겼겠지. 벌을 약하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소년법으로 오냐오냐 해준 거예요. 이거 씨발. 봐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6번이나 소년보호 처분 받았다. 이거 아니야. 18살에는 나오자마자 한 달 동안 30번 이상 각종 범죄. 이게 뭐 퍽치기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리랑치기인가?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길을 지나가던 취객의 금품 노리는 퍽치기 나오네. 근데 퍽치기는 뒤에서 계속 까는 거거든요. 아리랑치기는 이제 쓰러져서 자는 사람들 주머니 뒤지는 게 그거고. 학생들 상대로 공갈, 폭행 다양한 걸로 처벌받았고 주점에서 손님과 일행도 폭행했고 조건 만남 하면서 성매매 아저씨들 폭행하고 물고문하고 돈 뺐고 2020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남자를 폭행. 그러니까 이걸로 2년 들어갔다가 나오고 3월에 나오고 5월에 이 사건은 돌려차기를 저지른 거예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보고 화나서 때린 거예요. 뺨으로 주먹으로 때렸다. 돌려차기 사건까지 연령이 높아지고 범죄 경력이 쌓이면서 왜 이 새끼 왜 아무도 못 막았냐.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처벌 수위가 낮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분이 지금 이제 임신 중이신데요. 박지선 누나가. 그렇죠. 얼굴이 좀 부은 느낌이 좀 있네요. 만성범죄자다. 충동성, 무책임성이 높다. 상습적이다. 이런 애들은 출소하자마자 바로 저지른다. 시한폭탄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 30점 만점에 23점입니다. 모든 범죄 중에 재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성범죄예요. 높음이 나왔네. 반사회적 특성에 의한 재범성은 40점 만점에 27점. 전과가 많으니까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 그거지. 뭐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형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전문적인 의학 소견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추천하는 성형이나 가격, 단가 이런 거 그죠? 그런 식인 거야 얘도.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은폐하고 형량을 적게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처벌을 어떻게 피할 건지 상당히 주력하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 앞에서 한 핑계들인 거죠. 양형 기준이에요. 구호조치, 자수예정, 우발적 심신미약. 자기가 먼저 뺨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깨웠다. 난 자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술 먹었고요. 정신적으로 약 안 먹어서 뭐 정신적으로 안 좋았어요. 다 참작의 조건들을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저기요, 형사님 이거 형량이 많이 나옵니까? 뭐 대충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한 2, 3년? 자기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 2, 3년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나 봐. 예상과 달리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제작진과 접견에서도 억울함 토로했습니다. 녹음했구나, 녹취네. 왜 얼굴을 안 비췄지? 자, 물어봐요. 수감 생활 어때요? 정신과 약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계획적인 성범죄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결백해요. 검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편인 게 맞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억울해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요? 그래도 때린 건 인정하고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새끼 어릴 때부터 성범죄로 막 이렇게 다녀봤으니까 이게 성범죄일 경우에는 좀 피곤해진다라는 걸 아는 것 같죠. 근데 정작 수감 생활을 보면은 이 새끼 존나 잘 먹고 잘 자. 협박 편지 지인들에게 보내고 전문가들은 이 행위를 이제 스토킹으로 정의한다. 편지 보내고 뭐 죽인다 뭐 이런 거. 일회성에 그치는 행동이지만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 푸푸푸. 이 사건은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졌다. 성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묻지 마라는 용어는 이 사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성폭행의 목적이 불특정한 대상 스토킹 살인미수.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뒷얘기 있네. 자, 부산 고등검찰청은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혐의를 변경하고 대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 변경한 거죠. 재판부 받아들였고 법무부는 이 씨가 출소하고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 달 지났어요. 20년 받았어요. 다 인정돼갖고 10년간 이제 인터넷에 이 새끼 신상 뜹니다. 그리고 이제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뭐 학원, 이 새끼가 뭐 학원 강사는 못하지, 대가리 빠간데. 셔틀버스 기사 이런 거 못하는 거야. 20년간 이제 스마트워치 차고,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는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대법원에 청은 넣었고, 가해자 이 씨는 이현우는 징역이 과하다 상고.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자기 소송 기록을 열람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드라큘라가 신상을 공개했다. 6월 12일이 마지막이네요. 항소심에서 10년간 신상 공개 결정됐지만 공개하는 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금지에 접촉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얘에 대한 얘기 뭐 이름 얼굴 까면 안 된다는 거야? 정해진 곳에서만 찾아보라는 거야? 그런 거 같네요.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진작에 한번 했던 건데 그걸 살고 싶다에 좀 약간 상징적인 편이었어요. 어떻게 한 새끼가 10년 간격으로 2번을 나왔는지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편에 이제 돌려차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그 10년 전 부산 일대에 만연했던 10대 성매매 사건 그거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현우도 나오고 다른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방송을 조금 봤는데 그걸로 이제 뭐 이현우의 과거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현우의 과거 한번 보면서 현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요.